시작합니다. 어제만 해도 541만 장 넘게 공적 판매로 풀렸습니다만 시민들은 또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약국 앞에 줄을 서봐도 편의점을 돌아다녀봐도 또 인터넷을 뒤져봐도 손에 쥐는 마스크는 몇 장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현재 생산량의 50%인 공적 판매 비율을 80% 선까지 끌어올리고 또 1인당 구매량은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산량의 10%만 수출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아예 금지시키고 주말에는 줄어드는 생산량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자, 과연 이번 추가 대책은 마스크 부족 혼란 사태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가 오늘 발표할 마스크 대책의 주요 전망과 내용들을 조혜진 기자의 보도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공급되는 마스크는 생산량의 50%, 정부는 공적 판매 비율을 8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0%로 제한돼 있는 수출도 아예 금지해 국내 판매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1인당 구매 개수도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약간의 공적인 기능을 첨가했다가 지금은 배급제에 준하는 정도의 시장 경제를 약간 가미한 그런 방안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나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활용해 중복 구매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또 평소에는 생산량이 1000만 장 이상이지만 주말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만큼 주말에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판매처 구매 개수는 제한이 있더라도 사적 판매처 구매는 제한이 없다는 점, 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을 마스크 구매와 접목하기가 까다로워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신천지 교회 신도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특정 시설 안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3분의 2 가까이나 됩니다. 웬만하면 예배 같은 건 하지 말라는데도 강행하다가 전파된 사례가 지난 휴일에도 또 나왔고 이 당부, 모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만큼은 꼭 좀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힌 이곳, 대구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2,500여 명, 64%가 넘습니다. 경북에선 청도 대남병원, 칠곡의 장애인 시설, 경산의 요양원 등에서 집단 발병했습니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발병은 대구, 경북 말고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남 천안에선 줌바 댄스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80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관련해 관리소 직원과 주민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수원의 한 교회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전체의 65.6%에 달합니다. 집단 감염의 꼬리를 끊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단적인 그 예배가 2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최대 잠복기인 2주인 이번 주 내에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철저히 좀 시행을 해야지 유행을 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m 이내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겁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 외에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환자 통계도 알아봐야죠. 어제 기준으로 5,600명이 됐는데 확진자가 이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단기간에 많은 검사를 치러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신들도 연일 우리의 발빠른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탄체로 진료를 받는 그 시스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일단 환자 수는 어제도 세 자릿수로 늘었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가 29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5,62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34명입니다. 34번째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했습니다. 3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던 60대 여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41명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3주가 되는 오는 8일부터 무증상자에 한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어제 생활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한 이동형 진료소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더 확대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현재 전국에 48개가 운영 중입니다. 검사가 편하고 속도도 빨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에 탄 채로 창문만 열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열이 나는지 검사하고 입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보통 10분이 걸리는데 일반 선별진료소는 한 건당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의 검사 속도가 3배 더 빠른 겁니다. 또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기자나 의료진의 감염 우려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를 확대하기로 하고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접수와 진료, 검체 채취, 소독과 교육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와 행정, 방역 인력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함께 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대구 경북 상황은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영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49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5명, 경북 89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8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7살 여성과 72살 남성, 67살 여성 등 3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없는 감염자도 드문 경우지만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사망자는 33명으로 자치단체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 장애인 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와 중증 장애인 5명이 서울로 이송됐고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치료 시설은 여전히 모자라죠. 네, 대구에서만 현재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문 열었지만 환자 증가 속도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중앙교육연수원과 대구은행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 6곳을 확보해 이번 주말까지 1,100여 명의 경증 환자를 이송할 계획인데요. 전체 확진자 4,006명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입원자를 빼더라도 40%가량은 여전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72.5%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5.4%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신천지 신도 6,500명 가운데 3,500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 정도인 2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료 현장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위협하는 건 우리 건강만은 아니죠. 경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정부가 이런 경제적 피해를 극복
극복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모두 11조 7천억 원,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입니다. 사스 때와 비교해서는 3배 가까이가 되고 메르스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 상황이 긴급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2달 안에 75%를 집행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오수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각종 세균을 차단하는 음압병상은 전국에 모두 1,077개. 병상이 모자라다 보니 대구 경북에선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증 환자,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나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때문에 우선 방역 체계를 갖추는데 2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음압병실 120개, 음압구급차 140여 대를 확충하고 영남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 병원도 2개 더 짓습니다. 또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치료자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선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각종 기금에 이 씨앗돈을 투입해 돈줄이 막힌 이들에게 대출을 7조 원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엔 1인당 한 달 7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민생 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해선 3조 원을 씁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7살 미만의 아동 가정엔 넉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주고 청년 고용기업엔 장려금을 줍니다. 또 피해 지역 고용 안정과 학교 방역 등에 8천억 원을 씁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과되는 대로 2달 안에 75%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미국은 입국 절차를 더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사를 해서 열이 38도가 넘으면 아예 탑승할 수 없게 하고 더불어 미국 입국 시에도 또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1시부터 미국행 승객들에 대한 발열 검사와 문진이 의무화됩니다. 열이 38도 이상이면 탑승할 수 없고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에 대한 문진에도 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도착 뒤에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지난 1일 트위터에 밝힌 데 이어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When people come in from certain areas, we're doing checks not only at the site of takeoff but at the site of landing. 다만 해당 국가나 시행 일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로 미뤄볼 때 이중 의료 검사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주에서만 10명이 숨졌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1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면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8천여억 원 정도입니다. 긴급 예산은 마스크 등 의료용품 구매, 백신 연구와 진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5 million tests are arriving at hospitals around the country, especially in areas that have been impacted by coronavirus.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 모임이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취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 270여 명이 격리돼 있는 베트남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정부 합동 신속 대응 3개 팀 모두 12명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우리 국민의 격리 해제를 교섭하고 귀국을 희망할 경우 귀국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은 자국이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자와 관영 매체 선에서의 주장은 있었지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나선 건 처음인데요.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러스 근원을 연구하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시가 중국에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를 찾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企图让中国背上制造疫情灾害的黑锅，完全是别有用心。 그런데 중국의 첫 발생지일 뿐 아니라 발원지라는 건 오히려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我们是大家都聚焦到一个市场里面，这个市场呢有这个非法的野生动物的交易。 이 입장에 대한 반박은 중국과학원 열대연구소 등이 우한 화난 시장에는 없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발견했다는 논문에서 처음 제기됐고 중국의 사스 퇴치 영웅 중난산 박사가 불을 붙였습니다. 首先好中国，因为这是发源在中国，也可以这么说吧，就首先出现在中国，不一定是发源在中国。 양자초 우한대 교수는 한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일련의 주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제기되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일가족 4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는데 당초 교회를 다녀온 후 가족에게 옮긴 것으로 보여서 그 교회 신도들 전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경기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혜주 기자 나오십시오. 먼저 수도권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누적 확진자는 서울 99명, 경기 101명, 인천 9명이었는데요.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 발표 뒤에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회기동에 사는 35살 남성과 23살 중국인 여성, 전농일동에 사는 23살 남성이 어제 오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중랑구 중화 이동에서도 16살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오전 수원의 한 교회에 다니던 42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는 이 여성의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를 포함한 공식 집계 발표는 오늘 오전 중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의심스러운 분들은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선별 진료소가 꽤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죠.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 이어 2차 격리시설로 영어마을 강북 수육캠프를 지정했는데요. 1차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의 수육 능력이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리지원단은 인터넷을 통해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올리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학원 수강생 1명과 대구를 다녀온 1명 이렇게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청으로 가봅니다. 노준철 기자. 먼저 그 학원은 이미 확진자들이 몇 명 나왔던 곳인데 어제 또 1명이 더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학원에서 원장과 1대1 수업을 한 수강생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강사와 접촉한 학원 원장이 이틀 뒤 추가 감염도 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원장과 수업을 한 학생 12명을 파악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수강생들 중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수강생 1명이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산시는 원장에게 수업을 받은 나머지 수강생 10명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구를 방문했던 확진자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지난달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부산시 신천지 신도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확한 건지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파악 중인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모두 34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0여 명의 신도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어제 30대 확진자가 두 번째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개 주 가운데 10곳을 휩쓴 건데 이제 민주당 후보 구도는 중도 바이든 대 진보 샌더스로 재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미 언론은 대이변, 대역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4군데 주에서 10곳을 이겼습니다. 선거운동 한 번 안 했던 미네소타와 매사추세츠까지 석권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4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이변에 본인도 흥분했습니다. By the way, this is my little sister Valerie, and I'm Jill's husband. Oh no, you switched on me. This is my wife, this is my sister. They switched on me. 경선 초반 바이든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부진했습니다. 경선 포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세론이 무색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부활한 것은 경선을 중도 포기한 부티지지 클로버샤 후보의 지지 선언이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칭하는 샌더스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급진적인 샌더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본 겁니다. We are better than this moment. We are better than this president. So get back up and take back this country. 억만장자 블룸버그 후보도 경선 포기를 선언하며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으로 중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 경선은 중도 바이든 대 진보 샌더스 양자 구도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진보인 워런 후보의 경선 계속 여부가 관심입니다. 상대 후보를 기다리는 격인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 후보가 일찍 사퇴하지 않아 샌더스가 어려워졌다며 살짝 아쉽다는 표정입니다. But had she gotten out and endorsed, he would have been a lot better off. 대세론을 재점화한 바이든 후보는 남은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이자 폭군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제주 해상에서 일어난 어선 화재 관련해서 추가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2명은 구조가 됐고 실종자 6명을 수색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밤사이 추가 구조는 없었나요? 어제 저녁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9톤급 서귀포 선적인 해양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각각 다른 곳에서 잠을 자던 60살 선장과 48살 갑판장은 곧바로 탈출해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지하 침실에 있던 한국인 선원 1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호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7시 반쯤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과 갑판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6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오늘 오후 1시까지로 보고 사고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종 선원들이 배 밖으로 탈출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군 청해진함 등을 동원해 수중 수색을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철원 임남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8도, 의성과 장수도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2.8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눈비가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도 큰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8도, 대구와 전주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9도 예상되고 광주가 9도, 부산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는 최고 7m까지 거세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차차 흐려져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단속을 해도 사재기를 하는 업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미리 사들여놨던 물량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아놓은 상자를 하나 열자 흰색 보건용 마스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팔 수 있는 완제품인데도 유통하지 않고 쌓아둔 것들입니다. 이 유통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28만 5천 개를 창고에 닷새 이상 보관했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하는 물량을 닷새 이상 보관한 전형적인 사재기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449만 개와 손소독제 10만여 개를 사재기한 혐의로 5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 1,000만 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업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유통을 노리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고시로 수출 제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된 사람들, 업자들이 국내로 다시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일부 창고에서 쌓아두고 이것을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것들입니다. 경찰은 적발한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식약처에 인계했습니다. 또 식약처가 고발한 마스크 940만 개 사재기 혐의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재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마스크를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하는 순서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현황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예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확진자 통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5,62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현황 기준인데요. 어제 오후에 확진자가 29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5,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4명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33번째, 3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에 900명대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고 그 이후 4월 동안은 500명에서 600명대로 다소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건 맞지만 향후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확산세가 좀 꺾인 그런 모양새인데 검사 대상자들이 줄고 있는 것도 일종의 청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현황입니다. 지난 2일 15,000건을 넘어 하루 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10,000건을 조금 넘는 정도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엔 진행 중인 검사 건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보여주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역당국이 그동안 밀려있던 검사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한 검사가 최근에 처리됐는데 확진자가 지난달 수준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와 관련 없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 있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쯤 꺾일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외부에 던졌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분열하지 말고 통합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지 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부분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분열을 가져올까봐 침묵했지만 이제 통합하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통합당은 반색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로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도 나왔습니다. 석방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유공화당은 통합당의 후보 단일화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하나로 힘을 합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은 선거를 앞둔 옥중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보수 야권의 대결집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란 전망과 탄핵 대통령의 현실 정치 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엇갈립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원고가 정상 절차를 거쳐 반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세종 지역 선거구는 2개로 늘어나고 경기도 군포는 하나로 줍니다. 기타 내용 조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세종의 선거구는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는 2곳에서 하나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 협상 결렬에 그제